그게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모든 인간관계의 질과 토대를 지난 시간에 제가 인생 행복의 조건으로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하버드대 종단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서. 근데 이 관계를 도대체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쌓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 관계를 풍성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 한 가지,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의 그 워딩하고 되게 비슷하죠. 듣기가 우선이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듣기라는 영역이 있고 말하기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말하기에 너무나 초점이 맞추어진 영어 교육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입시 이런 거 교육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른들을 향한 어떤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어떻게 하면은 입 밖으로 아웃풋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수많은 강좌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히나 많은 분들에게 잘 먹히는 컨텐츠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정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요, 사실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듣는지에 따라서 말하기의 질이 결정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막 연습을 해요. 달달 외워가지고 프랙티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뭐 그것을 암기를 잘 했다고 치더라도 막상 우리가 실제 대화를 할 때에는 그게 이제 암기하고 외운 표현도 심지어 이제 가물가물 거릴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사소통을 하는 현장에서 정말 자연스러운 아웃풋으로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정말 많이 들은 사람, 원어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실제로 많이 들어본 사람, 그것이 뭐 원어민하고의 어떤 만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영어 영상이라는 이제 툴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선의 차선책, 이런 영어 영상물을 통해서 저도 영어를 지금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콘텐츠를요, 이제 테드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세바시가 테드를 조금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테드에 나오는 이제 자녀 교육과 관련된 영상들, 영어 교육과 관련된 영상들을 저는 이렇게 자꾸 이제 자막 없이도 들어보려고 하고, 영어 자막과 더불어서 생각하면서 듣기도 하고, 제가 하는 어떤 영어 공부 방법은요, 듣기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막 달달달 의식적으로 막 외우려고 한다기보다는 수없이 많이 듣다 보니까, 게다가 저는 현재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려다 보니까 콘텐츠를 자꾸 접하게 되고, 현재 이제 막 제가 하반기에 이제 책도 나올 건데, 책에서 쓰이는 유용한 표현을 자주자주 제가 영상으로도 책으로도 자꾸 찾아보고 듣고 하는 그런 인풋의 시간을 갖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그냥 원어민을 만나도요, 그냥 이제 필수적인 표현들이 그냥 툭툭 내뱉어져요. 그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것이 내가 무슨 교재를 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나왔던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의식적으로 어떤 표현을 막 달달달달 암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번 이렇게 입으로 내뱉어 보기는 했죠. 막 두 번, 세 번 이렇게 쉐도잉 하듯이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쉐도잉을 한 적은 있지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시험 보듯이 암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이 너무 재밌고, 입에 착착 달라붙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어 콘텐츠들을 자꾸 보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말하기가 어느 순간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이제 고학년 이상은 이 방법 안 통하지 않나요?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막 교재로 막 해보려고 막 노력해봤는데, 교재가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듣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하기가 나중에 조금씩 나오더라. 예. 제가 여기 회사에서도 일을 할 때 원어민 분, 이제 영국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 예,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always waited Missed it. another You opportunity wanted- yeah. to You join missed this it. kind of Yeah. business. Yeah. Then he contacted me. Yeah. Oh, that's it.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듣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영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런 원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싫더라고요. 이제 나도 내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은데 저 사람을 만나면 항상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오랫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항상 관계라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주는 게 있으면 저 사람도 주어야 되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뭔가 평등한 관계에서 상호적인 어떤 인터랙션이 이루어질 때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이제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께서 이제 자녀와 어렸을 때 정말 풍성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양육을 하고 싶다. 이 아이와 어렸을 때부터 관계의 저축을 하고 싶다. 제가 예전에 저축이라는 표현을 오래전에 한번 썼던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우리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저축을 하려면 아이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그 순서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은 듣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상담 관련된 이제 대학교 때 수업을 들었을 때 저에게는 굉장히 그게 당연하면서도 조금 이게 왜 어떨 때는 이제 한 학기 내내 경청에 관련된 내용만 막 듣는 거예요. 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경청이라는 것이 정말 모든 인간관계의 질과 토대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본인의 얘기만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하신다든지, 예, 아이 얘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건,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로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었건, 어쨌든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는 오늘 이 영어 듣기 꼭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뭔가 과업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셔서 아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자꾸 이제 부모님들이 뭔가 시키고 싶은 것, 뭔가 해야 될 과업들, 이런 것들 자꾸 전해주시기에 바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이가 어릴 때는 이제 부모에게 100% 의존이 되어져 있다가 점점 한 발 두 발 떼어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유아 아동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100% 의존되어 있고 거의 이제 딱 달라붙는 시기가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그 시기에는 부모님이 내 삶에 아주 결정적인 어떤 존재라고 아이들이 여기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요, 아이들이 좀 달라지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주도성을 키워가는 시기가 유치원 시기, 초등 시기. 초등 시기에는 뭔가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성취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예,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 이것이 너무 부모님의 일방적인 대화의 어떤 태도로서 항상 내가 듣는 입장에 있고, 수동적으로 성취를 경험을 이제 쌓아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사춘기가 되었을 때 정말 자신의 어떤 자아 정체감을 놓고 고민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뭔가 이제 잘못된 것을 느끼고 문제 상황으로 여기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행복한 부모님과의 어떤 평등하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 정말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여온 관계에서는 아이들이 좀 흔들리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면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어딘가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담대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사랑을 공급하는 관계의 대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부모님의 생각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고 아이의 마음을 그 아이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주고 충분히 수용해주는 그런 부모의 대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대화의 경험을 많이 겪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먹고 사느라 바쁜 세대였었고, 바쁘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예, 우리 엄마들도 심지어 제가 만나보면은, 우리 엄마가 너무 바쁘셨어요. 이런 어린 시절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워킹맘이든 뭐 전업맘이든 그런 것을 떠나서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의 눈을 마주치고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그 정말 그 경험은요, 아이에게 부모님은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이고 나의 모든 것을 나눌 만한 그런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이제 심어줄 수 있을 테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도 사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그림책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Not Now Bernard라는 이 책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이 괴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나눌 이야기가 많은 그림책인데 굉장히 짧게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부모님들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네, 우리 아이와의 관계가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주고 있는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